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3세인 내과 의사 김영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선생님, 정말 83세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60대 후반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에요. 특히 저는 의사라서 늘 환자분들에게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데 정작 제가 그 모양이니까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에게는 아주 간단한 건강 비결이 하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의사가 술을 권한다고 이러실 텐데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막걸리가 아니에요. 바로 생막걸리입니다.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생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소화가 좋아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무려 100만 마리 이상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예요. 얼마 전에 76세 최정임 할머니가 저에게 오셨는데 당뇨와 불면증, 변비로 정말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혈당은 200을 넘나들고 밤에는 한숨도 못 자시고 화장실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생막걸리를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당뇨 환자가 어떻게 술을 마셔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한 달간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혈당이 160대로 떨어지고 밤에는 푹 주무시게 되었고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선생님, 이게 정말 막걸리 효과인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 밝아진 표정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한 잔의 막걸리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아무 막걸리나 마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83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나와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작은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비결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최정임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정임 할머니는 정말 심각한 상태로 오셨어요. 76세인데 당뇨 때문에 혈당이 200 이상이 계속 나오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선생님, 저 이제 죽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하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눈을 반짝이시면서 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에 생막걸리 한 잔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 제가 당뇨 환자인데 어떻게 술을 마셔요? 그것도 막걸리를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생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에요. 이건 발효식품이거든요. 요구르트나 김치처럼 몸에 좋은 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6도 정도밖에 안 되고 한 잔만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 달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후에 할머니가 오시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밤에 잠이 와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당이 200에서 16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변비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이틀에 한 번은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선생님, 이게 정말 막걸리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 기쁜 표정을 보니까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분 박명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4세인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혈압이 160을 넘나들고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도 생막걸리를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내가 술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건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약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잔만 천천히 드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박명수 할아버지도 한 달간 시도해 보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40대로 떨어지고 어지러움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화가 좋아지셔서 식욕이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78세인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겨울만 되면 폐렴으로 입원하시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거든요. 김명자 할머니에게도 생막걸리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선생님, 저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처음에는 반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물에 조금 타서 드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후에 할머니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겨울인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운도 많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생막걸리 속 유산균의 힘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막걸리 한 잔에는 유산균이 100만 마리 이상 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요구르트 10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막걸리라고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저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막걸리를 드시는지 물어봤더니 마트에서 산 막걸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당연히 효과가 없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트 막걸리와 생막걸리는 완전히 다른 음료예요. 마트 막걸리는 사실 막걸리 맛만 흉내 낸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살균 과정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고온으로 살균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없으면 아무리 마셔도 소용없어요. 시체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이에요. 마트 막걸리를 보면 성분표에 아스파탐, 아세설팜 K, 구연산, 향료 이런 게 잔뜩 들어 있어요.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워요. 특히 장 건강에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알코올 도수도 달라요. 진짜 생막걸리는 자연 발효로 만들어져서 6도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마트 막걸리는 인위적으로 알코올을 넣어서 도수를 맞춰요. 이렇게 만든 알코올은 몸에 부담이 돼요. 그럼 진짜 생막걸리는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제가 40년 경험으로 터득한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통기한을 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예요. 한 달 이상 되는 건 다 가짜예요.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으면 계속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둘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쌀, 물, 누룩 이 세 가지만 들어있어야 해요. 여기에 아스파탐이나 구연산, 향료 이런 게 들어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세 번째,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만든 지 3일 이내가 가장 좋아요. 유산균이 가장 활발할 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조장에서 직접 사거나 만든 지 얼마 안 된 걸 사세요. 네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발효 냄새가 나요. 마트 막걸리는 인위적인 향료 냄새가 나죠. 한번 맡아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색깔을 보세요. 생막걸리는 자연스러운 유백색이에요. 너무 하얗거나 인위적인 색이 나면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생막걸리는 흔들면 거품이 많이 나요. 살아있는 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마트 막걸리는 흔들어도 거품이 별로 안 나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마트 막걸리 마시느니 차라리 물을 드세요. 적어도 해롭지는 않으니까요. 마트 막걸리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마트 막걸리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들이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시는 건데 가짜 막걸리를 마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겠죠? 조금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도 반드시 진짜 생막걸리를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생막걸리를 살 때는 냉장고에 있는 걸 사세요. 상온에 오래 둔 생막걸리는 과발효가 될 수 있어요. 맛도 쉬어지고 효과도 떨어져요. 진짜 생막걸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요. 전통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생막걸리를 주문하시면 돼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수고는 하셔야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막걸리를 사서 마시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찌개미를 빼고 마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찌개미가 뭐냐고요? 막걸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하얀 침전물을 말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야? 더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마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막걸리의 진짜 보물이에요. 제가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정철 할아버지라고 70세인 분이셨는데 막걸리를 한 달간 마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오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막걸리를 사서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럼 약을 못 드신 거예요. 밑에 침전물까지 다 마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마셔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그 침전물이 바로 막걸리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유산균과 효소, 아미노산이 모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실 찌개미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유산균이에요. 막걸리 한 잔에 100만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찌개미에 있어요. 맑은 부분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두 번째, 소화효소예요. 쌀을 발효시키면서 만들어진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들이 찌개미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들이 찌개미에 들어 있어요. 이게 근육과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비타민 B1, B, B6이 풍부해요. 이게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찌개미를 빼고 마시면 그냥 약간 달콤한 쌀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박정철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린 후 다시 한 달간 드시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소화가 좋아지고 기력도 생기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그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막걸리 병을 받으면 먼저 냉장고에서 꺼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을 위아래로 10번 정도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너무 세게 흔들면 압력 때문에 뚜껑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흔드세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찌개미가 골고루 섞여요. 뚜껑을 열 때도 조심하세요. 발효가 계속되고 있어서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열어서 가스를 빼주세요. 그리고 잔에 따를 때도 한 번 더 살살 흔들어서 찌개미가 골고루 들어가게 하세요.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충분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래야 소화 효소들이 입안에서부터 작용을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 위에 맑은 부분만 마시지 마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셔야 해요. 특히 잔 밑바닥에 남은 찌개미까지 모두 드세요. 그게 바로 약이에요. 어떤 분들은 찌개미가 텁텁해서 마시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마시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오히려 나중에는 찌개미가 있어야 제맛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만약 정말 마시기 힘드시면 처음에는 물을 조금 타서 드셔도 돼요. 하지만 점점 물의 양을 줄여서 결국에는 원액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막걸리를 다 마신 후에 빈 병에 물을 조금 넣고 흔들어서 마시는 것도 좋아요. 병 벽에 붙어 있는 찌개미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다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찌개미예요. 이걸 빼고 마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시는 건데 정작 약이 되는 부분을 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막걸리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건데 막걸리에 특정 재료들을 넣으면 효과가 몇 배로 좋아져요.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확인한 4가지 황금 조합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꿀막걸리예요. 이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되시죠? 그런데 꿀을 넣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꿀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꿀의 천연 효소들이 막걸리의 유산균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꿀 한 스푼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돼요. 단 반드시 천연꿀을 쓰세요.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간 가짜 꿀은 오히려 해로워요. 제 환자 중에 이순례 할머니라고 72세 분이 계신데 위염 때문에 속이 늘 쓰리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꿀막걸리를 권해드렸더니 한 달 후에 선생님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위내시경을 해보니까 염증도 많이 줄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과 막걸리예요. 이건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아요. 사과는 당분이 있는데 당뇨 환자가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실 텐데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그리고 사과의 천연 효소들이 막걸리의 발효를 도와서 유산균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은 사과 반 개를 갈아서 생막걸리 한 잔에 넣고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단, 사과 껍질까지 함께 갈아 넣으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거든요. 당뇨로 고생하시던 김태수 할아버지가 사과 막걸리를 2개월간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사과를 넣으니까 맛도 좋고 몸도 좋아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예요. 이건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예요. 계피는 천연 항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관절염, 근육통, 혈관 염증까지 다 잡아줘요. 계피가루 반 스푼을 생막걸리 한 잔에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며칠 마시시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박영희 할머니가 계피 막걸리를 3개월간 드셨는데 무릎 아픈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웠는데 그것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생강 막걸리예요. 이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최고예요. 특히 겨울철에 드시면 정말 좋아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주거든요. 생강 한 톨을 갈아서 생막걸리 한 잔에 넣고 드시면 돼요. 생강이 너무 매우시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생강은 반드시 신선한 걸 쓰세요. 말린 생강가루보다는 생생강이 훨씬 좋아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사시던 최민수 할아버지가 생강 막걸리를 겨울 내내 드셨는데 그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 네 가지 조합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꿀과 사과를 함께 넣거나 계피와 생강을 함께 넣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래야 어떤 재료가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넣을 때도 찌개미는 절대 빼지 마세요. 찌개미까지 함께 마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재료들은 모두 천연 재료를 써야 해요. 가공된 것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건 절대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건데 몸에 해로운 걸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재료의 양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막걸리의 본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양을 지켜서 드세요. 처음에는 조금 적게 넣고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막걸리의 좋은 점들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약물과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막걸리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당뇨약까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당뇨약을 먹고 바로 막걸리를 마셨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세요. 두 번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알코올과 이런 약들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어서 너무 깊이 잠들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막걸리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번째,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피하세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막걸리에 유산균까지 함께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막걸리의 효과가 없어지죠. 그럼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아예 못 마시느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약을 먹고 최소 2시간 후에 마시거나 막걸리를 마시고 2시간 후에 약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세요. 이제 막걸리 건강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5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저는 저녁 식사할 때 드시는 걸 권해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너무 늦게 마시면 잠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두 번째 팁,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좋은 거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한 잔이면 충분해요. 욕심내지 마세요.
세 번째 팁, 최소 3개월은 지속하세요.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특히 장내 환경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 마시고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팁, 기록을 남기세요. 매일 드신 후 몸의 변화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소화는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변은 잘 나왔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에게 이런 기록을 써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정말 놀라세요. 어머, 정말 좋아졌네요. 라고 하시거든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팁,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쉬워요. 가족들과 함께 마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그러면 훨씬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하루 빼먹어도 괜찮아요. 여행 가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지혜온 TV를 보시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83세 늙은 의사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막걸리 건강법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네요. 막걸리 한 잔의 기적, 정말 믿기 어려우셨죠? 하지만 이건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짜 이야기예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막걸리 한 잔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마신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하세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저녁 한 잔의 막걸리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혜온 TV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83세 의사가 40년간 쌓아온 건강 지혜들을 계속 나눠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